안녕하세요. 얼마 전 결혼하고 신혼생활 중인 30대 여자예요. 저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데 빌라 3층에 살고 있고 아래층에는 저희 친정엄마가 살고 계세요. 엄마가 건강이 좋지가 않으시거든요. 남편이 참 착한 사람이라서 우리가 모시고 살자고 했는데 엄마가 부득불 부담스러우니 싫다고 우기셔서 타협안으로 같은 빌라에 사는 것으로 해결했습니다. 엄마는 제게 참 애틋하고 아픈 사람이에요. 사실 저는 8살 때까지만 엄마랑 살고 그 후로 헤어졌다가 수십 년 후에야 다시 만났거든요. 그 사연이 참 기가 막히고 아직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지기도 하는데 한번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외동딸입니다. 가족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이가 저 하나밖에 없어서 부모님이 어찌저찌 아끼고 버시면서 잘 생활을 해나가셨어요. 아빠는 택배 기사로 일하셨고 엄마는 동네 갈비집에서 밑반찬들도 만드시고 주방 설거지나 서빙도 하셨죠. 두 분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시고 저를 낳으셔서 어린 시절 제 가족 사진에서 두 분은 마치 연애하는 연인이 조카를 봐주는 것 같이 보이는 경우도 있었어요. 특히나 엄마는 얼굴이 참 희고 고운 얼굴이셨죠. 같은 여자인 제가 봐도 참 예쁘고 아름다우셨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부모님이 밤낮 쉬지 않고 일하시며 바쁘고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함께 단란하게 살았어요. 쉬는 날엔 나들이도 가고 명절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댁 가서 다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밤새 놀기도 하면서요.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8살, 즉 초등학교 1학년이던 때 학교에서 갑자기 쓰러졌어요. 아직도 그날이 기억나요. 체육 시간에 친구들과 운동장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뛰는 도중에 갑자기 가슴이 탁탁 막히면서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헉헉거리며 저는 쓰러졌고 친구가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서 선생님이 구급차를 불러 저를 병원으로 데려가게 하셨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 이런저런 검사를 받았죠. 엄마 아빠는 일을 하시다가 담임 선생님의 전화를 받고 양해를 구하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오셨어요. 검사 결과 저는 심장병이었죠. 당장 수술이 필요하고 수술 후에도 성인 때까지 계속 검사를 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 병이었고 저희 부모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당장 수술 날짜를 잡아달라고 하고 우리 딸을 꼭 살려달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수술비가 문제였어요. 대출을 받거나 돈을 빌리지 않는 이상 부모님 수입과 당시 저희 집 자산으로는 제 수술비가 무리였던 것이죠. 외조 부모님과 친조 부모님도 돈을 융통하시려고 백방으로 돌아다니셨고요. 일단 무조건 수술은 시킬 거라고 날짜를 잡아두기는 했는데 수술날은 점점 다가오고 돈은 준비가 안 되고 부모님 속이 바짝바짝 마르고 있었죠. 이러다 수술 못 받는 거 아닌가 하고 엄마도 아빠도 정말 많이 오셨대요. 당장에 있는 돈을 다 끌어서 수술비를 융통한다고 하면 수술 후 입원비와 생활비 등이 거의 바닥나는 수준이었어요. 아빠가 결국 대출을 알아봐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엄마가 돈을 마련해 왔어요. 수술날 며칠 전에 그것도 수술비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입원비, 약값이나 병원비 모두를 댈 수 있을 만큼 넉넉한 돈이 든 통장을 가져오셨죠. 아빠는 너무 놀라서 어디서 가져온 통장이냐고 엄마에게 다그쳐 물었지만 엄마는 돈을 융통할 길이 생겨서 구해온 돈이라고 얼버무리며 정확한 출처를 밝히길 꺼려하셨어요. 아빠는 아무래도 의심스러우셨던지 계속 엄마에게 캐물으셨지만 엄마는 계속 대답을 회피하시다가 나중에는 애가 죽게 생겼는데 수술비를 애써 마련해왔더니 지금 이게 무슨 태도냐고 화를 내시며 아빠의 질문을 차단하셨습니다. 아빠는 마음 한가운데 찜찜함이 남아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수술비가 마련된 것은 사실이니 딸부터 살리자는 심정으로 그냥 묻어주셨어요. 저는 며칠 후 예정일에 맞춰 수술을 받았고 그 후 심장 치료를 시작했죠. 수술을 받은 후 제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학교 소풍은 당연하고 체육 시간에도 참여할 수 없었고 점심시간에는 약과 엄마가 따로 싸준 도시락을 먹어야 했죠. 그래도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잘 배려를 해줘서 학교 생활이 어렵진 않았어요. 병원 다니는 것도 약 먹는 것도 귀찮고 번거롭고 때때로 느껴지는 가슴의 통증과 옷 갈아입을 때마다 보이는 수술 흉터 자국이 거슬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는 그 모든 일들을 잘 견뎌나갔습니다. 오히려 제가 견디지 못한 것은 엄마였어요. 퇴원하고 나서 한 3개월이 지났을 때였을까요? 겨울이 시작되던 무렵이었어요. 다시 학교에 나가기 시작한 지 좀 되었고 먹어야 하는 많은 약들도 다 체리를 외워갈 때였죠.
엄마는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어요. 심지어 아빠보다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엄마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 시간을 확인해 보니 새벽 4시가 넘은 경우도 많았죠. 엄마에게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물으면 엄마가 일을 많이 해야 해서 그렇다고만 했어요. 아빠도 엄마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어요. 밤에 두 분이 언쟁하시는 소리가 자주 들렸죠. 아빠는 주로 애는 아픈데 애를 장모님한테 맡기고 어딜 그렇게 돌아다녀? 일한다는 핑계 대지 마. 내가 전화도 해봤어. 당신 일 저녁 9시면 마무리라면서 사장이 애기 엄마 애가 아프다고 일찍 끝내줬다면서 어디 갔었어? 하고 물었어요. 엄마는 그럴 때마다 나도 내 사생활이 있어. 내가 애한테 신경 안 쓰는 것도 아니고 병원도 꼬박꼬박 내가 데려가는데 뭐가 문제야? 하시며 아빠에게 맞서셨어요. 사실 엄마는 고운 외모에다 언제나 온순하고 할 말은 하시지만 늘 조용조용 하셨는데 화내는 엄마 모습은 처음이어서 놀랐던 기억이 나요. 아무튼 저는 아빠가 엄마에게 어떤 의심을 하시던 그냥 엄마가 조금이라도 일찍 퇴근해서 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주시기를 바랄 뿐 그 이상으로 바라는 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학교에서 다녀와 보니 웬일로 아빠가 집에 계셨어요. 분명히 일하고 계셔야 할 시간이었는데 말이죠. 아빠 얼굴이 누가 봐도 화가 많이 나신 얼굴로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집에 들어온 것도 모르셨죠. 저는 아빠 얼굴이 무서워 말도 못 걸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안방에서 엄마가 나오셨어요. 엄마는 한 손에 큰 여행 가방을 들고 두꺼운 코트를 입고 계셨죠. 처음 보는 코트였는데 어린 제가 보기에도 비싸 보이는 코트였어요. 우리 집 형편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그런 코트요. 엄마가 부잣집 아가씨처럼 보이기까지 했어요. 저는 그런 엄마가 낯설어서 말도 못 걸고 그냥 서 있는데 엄마가 다 나오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제 귓가에 속삭이셨어요. 이제 엄마 없이 아빠랑 둘이서 살아야 해. 병원은 친할머니랑 같이 가면 되고 약 먹는 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학교에서도 막 뛰어놀면 안 되고 지금처럼 잘하면 돼. 지금까지 우리 딸 너무 잘했으니까 지금처럼 하면 돼. 우리 딸 잘할 수 있지? 우리 딸 믿어. 하시는데 울음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빠와 둘이 살아야 한다는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엄마를 안고 왜 엄마? 엄마 어디가? 왜 나랑 같이 안 살아? 나 엄마랑 살 거야 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저와 엄마를 보시던 아빠는 저를 엄마에게서 강제로 떼어놓으시며 엄마에게 소리를 지르셨죠. 아빠 역시 목소리에 울음이 담겨 있었고요. 그래 그렇게 좋으면 가. 자기가 남 핏덩이 버리고 그렇게 돈 많은 놈이 좋으면 가라고. 애는 내가 키울 거야. 다시는 죽을 때까지 애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마. 절대 안 보여줄 거니까. 아빠가 소리 지르시는 걸 들으며 저는 진짜 내가 엄마랑 못 살게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에 눈물만 났습니다. 엄마는 애써 울음을 참으면서 애 달래줘. 계속 울면 심장에 물이 될 거야 라고 하시면서 현관문을 열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으시고 그대로 떠나버리셨고 저는 그런 엄마를 울면서 뒤쫓아가려고 했지만 아빠가 저를 꽉 붙잡고 놔주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아빠 품에 안겨서 그저 울기만 했고 왜 엄마랑 못 살아 하고 물으셨습니다. 아빠는 당시 많이 화가 나셨던 모양이었어요. 제가 엄마가 떠난 이유를 솔직하게 가감없이 다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엄마는 이제 아빠 말고 다른 아저씨가 좋대. 그래서 떠났어. 엄마는 이제 그 아저씨랑 살 거야. 하고 분노가 가득 담긴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저는 엄마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분명 아빠와 사이도 아주 좋았거든요. 딸의 투병과 좋지 않은 형편 속에서도 두 분은 늘 서로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빠가 그렇게 화가 많이 나셨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엄마에게서 평소에는 전혀 이상한 기운을 못 느끼셨을 테니까요. 그렇게 엄마가 떠나고 저와 아빠 두 사람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원 치료와 검사는 친할머니나 친할아버지가 맡아주셨고 집에 오면 텅 빈 집, 때때로 할머니가 제 학으로 맡아주셨죠. 아빠는 한동안 우울해하셨지만 어린 딸이 있으니 마음을 애써 잡으신 것 같았어요.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도 제 치료를 신경 쓰주셨고 제 숙제를 도와주시기도 했죠. 자랄수록 엄마가 아빠한테 한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점점 더 잘 깨닫게 되었고 그에 따라 엄마를 향한 증오심도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엄마는 바람이 났고 그 바람난 남자 때문에 아빠와 아픈 나를 버리고 새 살림을 차린 거죠. 때때로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아파서 나 아픈 것 뒤치다꺼리 하기는 싫어서 더 이상은 힘들게 일하면서 몸도 아픈 때까지 건사하기 싫어서 그래서 날 떠난 거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면 이 모든 게 다 내 잘못인 것만 같아서 아빠에게 한없이 미안하고 죄스러웠어요. 물론 아빠는 늘 제게 한결같이 좋은 아빠로
최선을 다하는 아빠로 계셨지만 아빠를 볼 때마다 내가 아파서 모든 게 잘못된 것 같아 속상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엄마, 심지어 외조 부모님과도 연락이 모두 끊겼고 소식 한 줄 듣지 못했어요. 엄마가 말 그대로 내 세상에서 아예 사라져버린 거죠. 저는 엄마를 향한 분노로 치료도 더 열심히 받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반드시 성공해서 아빠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게 제 삶의 목표였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도 늘 좋았고 치료도 잘 받아서 고등학교 졸업 무렵엔 정상인들과 거의 비슷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어요. 먹는 약도 줄었고 체력도 늘어났죠. 그리고 원하던 대학에도 합격을 했습니다. 대학에서도 늘 성적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했고 장학금들 덕에 첫 학기를 제외하고는 등록금 걱정도 별로 없이 무사히 졸업했어요. 졸업하고 나서 저는 전공대로 호텔에 취업했죠. 호텔리어가 늘 꿈이었거든요. 첫 월급을 타고 아빠를 비싼 레스토랑으로 모셔가 밥을 사드렸어요. 언제 커서 취직해서 아빠를 이런 비싼 곳에서 밥을 먹여주시냐고 우시더군요. 저도 눈물이 났지만 애써 웃으면서 앞으로는 이런 데서 식사하는 게 질리도록 먹여줄 거야 하고 말씀드렸어요. 취직해서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일하다가 지금의 제 남편을 만나 연애도 시작했죠. 연애한 지 3년 정도가 되었을 때 청혼을 받고 결혼하기로 했어요. 결혼하겠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가장 기뻐한 건 아빠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빠가 사실은 말기암이야. 우리 딸 걱정할까 싶어서 말을 못했는데 이제 시집 간다니까 아빠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아빠의 말에 너무 놀라 당장 병원에 갔더니 이미 여기저기 전이가 되어서 손 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 아빠는 이렇게만 힘들게나 사나 싶어서 그날 아빠를 안고 많이 울었어요. 아빠는 괜찮다고 저를 달래주셨지만요. 결혼식에는 아빠 손을 잡고 들어가고 싶었는데 아빠는 안타깝게도 제가 결혼하기 5개월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남편이 제 심장이 혹시나 잘못될까봐 24시간 내내 지키고 있었죠. 장례가 끝나고 남편은 아버님이 걱정하시지 않게 행복하게 잘 살자고 했고 저는 그 말에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드레스를 고르는 날이 왔죠. 드레스샵에 남편과 함께 가서 여러 드레스를 하나하나 보던 중이었는데 뒤쪽에서 고함이 들려오더군요. 돌아보니 어떤 아줌마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들어보니까 내가 똑바로 들고 있으라고 했지 가방도 제대로 못 들고 쓸모없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무슨 한유를 부리는 것 같아서 얼굴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폭언을 하는데 그 폭언을 듣는 자는 죄송합니다만 반복했어요. 들으니 그분도 꽤 나이가 있어 보였죠. 계속되는 폭언에 제가 참다 못해 그쪽으로 걸음을 옮겨 아줌마에게 말했습니다. 저기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을 그렇게 싸가지 없게 하세요? 하고요. 아니 새파랗게 어딜 어른한테 대들어 신경 끄고 꺼져 하길래 그쪽 집안 문제는 관심 없어요. 아줌마 지금 여기 사람들이 죄다 시끄러워서 피해본다고요. 저기요, 이 아줌마 누군진 모르겠지만 그냥 나가세요. 하고 폭언을 듣는 아줌마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나 놀랐어요. 수십 년이 지났지만 절대 잊지 못하는 얼굴 바로 제 엄마였거든요. 세월의 풍파로 얼굴엔 주름이 많이 생겼고 흰머리도 보였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고운태가 영락없는 저의 엄마였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엄마의 얼굴도 굳어버렸어요. 그래도 딸 얼굴이라고 한 번에 알아보긴 한 거죠.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작정 엄마 손을 잡아 끌고 샵 밖으로 나왔어요. 뒤에서 남편과 그 아줌마가 불렀지만 들리지 않았죠. 샵 밖으로 나와 엄마에게 여기서 뭐해 하고 물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첫 마디였죠. 엄마는 대답을 못하고 저를 그저 눈물 맺힌 눈으로 바라보기만 했고 저는 그런 엄마의 모습에 더욱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바람나서 우리 버리고 나갔으면서 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사는 게 아픈 딸 키우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한 거야? 제 물음에 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게 아니야 하고 대답했어요. 저는 됐어. 나는 엄마 없는 애로 살았으니까 달라질 거 없어. 그냥 이대로 묻어두고 헤어져. 앞으로 다신 볼 일 없을 거야 하고 다시 샵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엄마는 절 다급히 잡더니 펜을 꺼내서 제 손바닥에 전화번호 하나를 급하게 적더군요. 엄마 번호야. 꼭 전화해줘. 그 말을 남기고 엄마가 먼저 샵에 들어갔고 저는 따라 나온 남편에게 그냥 오늘은 가자고 하고 샵을 떠났습니다. 남편에게 사실을 말하니 그래도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연락은 해보라고 하더군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전화를 걸었고 엄마는 어디로 와줄 수 있냐고 주소를 불러주었어요.
사실 만나기로 하고도 이게 맞는 건가 수없이 고민했죠. 그래도 결국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엄마는 절 보자마자 우시면서 미안해 미안해만 반복했어요. 저는 애써 냉정하게 뭐가 미안한지 확실히 이야기해야 하고 말했고 엄마는 한참 우시다가 이내 추스르시고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엄마가 왜 떠났는지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제 수술비를 구하지 못해 한참 급할 때 엄마 일하시던 식당에 자주 오시던 무속인이 한 분 있었대요. 그분이 엄마에게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고 했고 엄마는 따라가셨죠. 따라가신 자리에는 웬 부잣집 사모님 한 분이 계셨고 그분은 다짜고짜 엄마에게 아가씨 결혼 안 했죠? 하고 물었어요. 엄마는 결혼해서 애까지 있다고 했고 그분은 지금 남편과 갈라서고 자기 아들과 결혼해달라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무 놀라셔서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고 했지만 그분이 말씀하시길 저 점쟁이가 그쪽이랑 우리 아들 궁합이 딱 맞아서 그쪽이랑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야 우리 아들 앞길이 탄탄대로 나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신 거죠. 엄마는 단칼에 거절하셨지만 그분은 우리 집 사정을 하시고 엄마를 압박하셨어요. 자기가 수술비와 병원비 다 지원할 테니 남편에게 바람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오라고요. 엄마는 너무 괴로운 고민을 하셨어요. 딸의 목숨을 살리는 대신 딸을 떠나야 한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슬프셨대요.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요. 그러나 결국 엄마는 절 살리는 길을 택하셨고 애가 일상생활에 다시 적응할 때까지 같이 살게 해달라는 조건으로 돈을 받고 제안을 승낙했어요. 그리고 제가 퇴원하고 다시 학교에 다니며 생활하게 되자 그렇게 그 계약을 이행하러 나가신 거고요. 충격적인 엄마의 말에 저는 다리가 풀려버려 주저앉았습니다. 뒤이어 이어지는 말은 더 가관이었어요. 엄마가 결혼하고 5년도 안 되어 새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었고 엄마는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껏 그 집 하녀로 살아온 것이죠. 그때 샵에서는 시어머니 조카 결혼식 드레스를 보러 간 것이었고요. 저는 모든 게 다 제 탓인 것만 같아 엉엉 울며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제게 울지 마. 울면 위험해. 엄마는 괜찮아. 우리 딸 잘 커서 이제 결혼한다니 엄마 너무 행복해. 하시며 달래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엄마에게 말했죠. 엄마 이제 그 집에서 나와서 이혼하겠다고 해. 남편이란 사람도 죽었는데 거기 더 있을 이유 없잖아. 그 멍청한 무당년한테 다들 홀려서 우리 엄마 이렇게 고생시키다니. 저는 다음날 일이고 결혼 준비고 모두 미루고 바로 엄마 집으로 쳐들어갔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저는 우리 엄마 딸이고 이제 이 집안이랑 인연 없는 사람으로 살 거라고 말했어요. 그 아줌마 아주 난리더라고요. 우리 아들 잘 되라고 데려왔더니 아들 죽여놓고 어딜 도망가냐고요. 저는 아줌마가 능력 없는 무당년 만나서 올린 게 우리 잘못이에요? 여기서 조용히 처리 안 하면 협박죄고 명예훼손죄고 다 넣어서 고소할 건데 맘대로 해보시던지요 하고 말했습니다. 결국 엄마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엄마를 제 집으로 데려왔어요. 아빠 납불당에도 모셔갔는데 그냥 하염없이 울기만 하시더라고요. 아빠 대신 엄마가 내 결혼식에서 있어줄 거야. 이제 우리 엄마 한 번만 용서해줘 하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날까지 엄마와 살다가 식을 올리고 다른 빌라로 나란히 들어가 엄마와 가까이 살게 되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엄마 건강이 정말 안 좋아서 제가 병원도 같이 다니고 있죠. 엄마 생각만 하면 지금도 눈물만 나요. 이제는 엄마도 저도 행복하게 살고 싶네요.